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옛날 사람들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호칭, 그러니까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문성공개 알렘사 공파 해평파보 1988년 발행본인데, 거기 알렘사 공파 12세 낙남공 최산휘의 행장이에요. 이거 엄청 긴데 일부만 자른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호칭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자산휘, 자는 백옥, 호는 낙남, 완해군, 시효형공, 이렇게 그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 자산휘, 여기는 자라는 건 아들이란 얘기니까 이제 휘,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름을 구분해요. 요즘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 함자가 뭐 이런 표현을 해놓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성명을 높여서 성함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신 분의 성명을 높이면은 성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휘자가 죽은 사람 이름 휘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산 사람은 성함, 죽은 사람은 성휘, 이래. 우리 몇 대 할아버지 함자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몇 대 할아버지 휘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뭐 조지 하워드 워커 부시, 뭐 조지 워커 부시, 이렇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자기 이름에 섞어 쓰고, 뭐 성인,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어서 쓰는 게 그 사람들은 관례예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동양에는 피휘 또는 기휘 하는 예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나 성인, 국왕, 스승은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한자 한자 나누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연천공을 부를 때 덕지 그러면 안 되고 덕자 지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 글자씩 떼어 불러야 하는 게 동양 예절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에요. 북한도 보면은 그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 날일자를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또 정자를 써요. 김정일, 김정은, 뭐 행자학렬처럼 보이는데, 그건 동양예절에서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 그거 무시해서 그런데, 서양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긋난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국왕이 이름을 쓰면은 그 국왕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는 아무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새로 하나 등극을 하면은 그 사람 이름에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 지명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뭐 순주인데 어느 왕이 갑자기 이름이 순이야. 그러면은 나 이름 바꿔야 돼요.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는 백옥 그랬는데, 자라는 거는 글자 자자를 썼어요. 아까는 아들 자자였고, 이 자는 뭐냐면은, 영암에 있는 연천공 초상화는 보물 594호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그 원본 1451년 그린 원본만 그 보물이고, 그 다음에 1695년에 그린 사본이 하나가 주암서원에 배양되어 있고, 1769년 그린 사본이 여기 또 있어요, 영암에. 근데 왜 이리 사본을 많이 그렸느냐, 원본을 상하면 안 되니까 원본은 잘 모셔두고 그걸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걸어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주 중요한, 뭐 옛날 그 LP판, 전축판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원판을 사면은 아주 귀하니까, 그 자꾸 들으면 긁혀서 못 쓰게 되니까 그건 잘 보관해 두고 그걸 녹음기에다가 복사해서 녹음을 듣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물건은 잘 보관해 두고 사본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명이에요. 진짜 이름 명은 숨겨놓고 다시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 가지고 그걸 자라 그래요. 평소에 부를 때는 자를 불러, 명을 부르는 게 아니고. 명은 보관해 놓은 진짜배기 이름이에요. 원본이고, 이 자가 사본, 굴려가 아무렇게나 뭐 써도 되는 사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를 부르고 이름을 숨겨 놓는 거예요.
근데 자도 피휘를 해야 돼요. 그냥 부르면 안 돼. 이름이기 때문에, 후손은. 이 사람들은 이름이 참 다양해요. 아명이 있어요. 관례 전에 부른 건데, 아명은 그 책에 적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명, 관례 때 지은 본명을 있어요. 그리고 일명, 또 다른 이름, 초명, 처음 이름, 고명, 옛날 이름, 막 이런 이름이 족보에 실려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이 자기 운명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대개 지금도 뭐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짓고 장명가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돈 주고 지어요. 왜냐, 그게 내 운명하고 상관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에 우환이 들면은, 아 이게 이름 때문인가 보다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야, 새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옛날 이름도 있고 새 이름이 있고 뭐 처음 이름이 있고 막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 여성은 이름이 없어요. 그 왜 이름이 없냐? 양반 여성이 이름 없는 걸 놓고 그 여성단체에서 뭐 그게 여성을 비하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양반 여성은 이름이 없느냐?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요. 부를 일이 없으니까 이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아무개의 딸, 남편 아무개의 아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씨나 마님 요리 부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하다는 증거예요. 양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천민 여성은 왜 이름이 있느냐?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잖아. 그 이름이 있어야 돼. 계집종이나 직업 여성, 뭐 기생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왜냐?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사임당 신씨, 난설은 허씨 하는 거가 옛날 여성들의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건 아호예요. 그 사람이 아호인데, 이 사람 생전에 그 같은 사는 사람들이 사임당 신씨, 난설은 허씨 그리 부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작품 활동을 했잖아요. 글을 쓴다든지 시를 짓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품에다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난설헌, 자기가 난설헌이라는 게 자기가 거처하는 건물 이름이에요. 사임당도 그 건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임당에 있는 신씨가 내가 이걸 썼다. 그리고 사임당하고 아호를 써놓은 거야. 자기가 작품에다가. 그게 지금 전해오면서 우리가 사임당 신씨 난설헌 허씨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생전에 그 사임당 신씨 이리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염에서는 부를 일이 있거든요. 뭐 아주 귀한 양반댁 뭐 마님을 옆에서 누가 부를 일이 있겠습니까? 뭐 그때는 불러도 아마 마님 그랬겠지만, 일반 그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양민들 가문에서는 여염에서는 불러야 되잖아요. 이웃집에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그때는 태코를 지어서 사용해요. 이 태코란 게 뭐냐 하면은, 남자는 처갓집 지명을 이용해서 전주채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는 친정집을 이용해서 전주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하만댁 했었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만댁이란 얘기는 그 여인의 친정이 하만이란 얘기예요. 그냥 미혼이면은 별당아씨 뭐 이런 식으로들 되게 부르죠. 이건 여염에서만 부르는 것이지 뭐 기록으로 적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호는 낭남 그랬어요. 이 호라는 건 아호를 말하는 거예요. 아호는 후손도 스스럼없이 낭남이, 낭남공이, 낭남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호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후손들이 그 피휘하는 게 불편하니까 벼슬 이름으로 호칭을 하기도 하고, 벼슬이 없었던 사람도 그냥 벼슬을 달아서 호칭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피휘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봉을 하신 분은 참봉공, 낭남공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공자가 뭐 굉장한 존칭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중국어에서는 할아버지를 꽁꽁 부르죠. 공자 두 개 써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 명사를 할 때 한자면은 그걸 두 번 반복하죠. 새를 보고 냐오냐오, 조조 그렇듯이 할아버지를 꽁꽁 그래요. 공이라는 건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완해군이라고 있어요. 완해군은 여기 보면 인조 때 공훈으로 녹, 영사공신, 봉, 완해군, 갈충, 효성, 병기, 익명하다. 이런 게 복잡한데, 이거 인조 때 공을 세워가지고, 갈충, 효성, 병기, 익명, 영사공신이 돼서 완해군에 봉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군호는 임금이 종친이나 공신 등에다가 내리는 호칭, 일종의 자기 같은 거예요. 그냥 명예. 그래, 무슨 왕자들 다 군이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지명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산군이라든지 광양군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이 완산군에 봉해졌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문성공이 완산군인 게 전주채씨하고 상관이 있다. 물론 이제 전주채씨니까 완산군으로 봉한 것인데, 문성공이 완산군이라서 전주채씨다,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문성공이 전주채씨이기 때문에 완산이라는 지명을 이용해서 군호를 만든 거예요. 근데 군호를 세습한 사례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시효헌 했어요. 시효헌. 이게 이제 시호인데, 시호는 죽은 사람한테 왕이 내려주는 별명이에요. 근데 시호를 내려주는 법칙이 있어.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글자 한자 한자가 무슨 뜻이 있다 하는 그 법칙이 있어서 내려주는 글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글자나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왕이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사시라 그래. 사시. 대개 이 사시는 임금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대개 그 가문 후손이나 후학들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이제 그게 위에 가서 그 신하들이 도의를 해서 정해지면은 임금 명의로 시호가 내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금이 지어주는 시호를 받아서 쓰는 거를 연시라 그래요. 연시. 사시를 해도 연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천공 같은 경우에 그 숙종 때 문숙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죠. 근데 가문에서는 연시를 안 했어요. 연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또 그걸 가문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쓰고 어떤 집에 안 쓰고 해오다가 근래에 또 그 연시 행사를 했죠. 근데 이 시호는 아호처럼 후손도 스스럼 없이 뭐 문숙공, 문숙이, 문숙께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약 정리해보면 호칭은 휘가 진짜 이름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데만 사용해요. 임금이 교지를 내린다든지 왕조실록에 적는다든지 뭐 이런 데는 휘를 써요. 이름을 써요. 진짜 이름을. 그런데 자는 부르는 이름, 평상시에 부를 때, 친구들 간에 부를 때 다 이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휘나 자는 이름이기 때문에 후손은 피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아호는 별명이라 친구들이 지어 부르는 별명이죠. 이거는 사회적 호칭이에요. 그리고 시호는 사후에 지은 별명, 임금이 지어 내린 거죠. 군호는 자기예요. 임금이 책봉한 건데, 이 아호, 시호, 군호는 피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옛날 사람들의 이름 짓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조선 전기까지의 이름 짓는 방법인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이름 함부로 짓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을 다 어울리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